짜잔! 자, 지난 시간에는 어플 세팅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투잡이신 분들, 전업이신 분들, 또 전업하시면서도 대리하시는 분들, 탁송하시는 분들, 이런 분류에 따라서 어플 세팅하는 게 다 달라진다 라는 말씀 한번 드렸었고요. 자, 어플 세팅. 자, 오늘 시간에는 그렇다 치면 어떻게 세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플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활용을 잘 해야지만 콜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어플만 세팅이 됐다고 해서 로즈를 쓴다고 뭐 아이콘 쓴다고 해서 혹은 콜만을 쓴다고 해서 그 어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콜을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얘기가 다 끝나고 나면 이 다음번에는 이제 어플 사용법. 어플 사용법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사실은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어플 사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크게, 그림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플 활용법 첫 번째 시간으로, 어플이 굉장히 많죠. 로지, 콜마너, 아이콘, 그리고 카카오 티맵까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로지, 로지에 대해서 오늘 로지 활용법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로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어플 자체가 워낙 옛날 스타일의 어플이죠. 옛날 스타일의 어플이기 때문에 뭐가 복잡하고 사용 방법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마너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법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해요. 근데 로지는 약간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보이신 분들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기도 힘든데 어떤 숨은 기능들, 좋은 기능들은 그런 다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나하나씩 한번 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용어 정리 먼저 좀 하고 들어갈게요.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일단은 인지가 돼야 됩니다. 자, 즉시 배차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자동 배차, 그리고 일반 배차,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자동 배차와 일반 배차가 대립되는 단어고요. 즉시 배차는 홀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 우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로지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이 활용법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콜을 잘 잡기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돼 하는 것들만, 그런 것들만 제가 집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즉시 배차. 환경 설정에 들어가시고요. 제 상단에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 기타 있습니다. 맨 오른쪽 끝에 기타 버튼을 누르면요, 거기 중간쯤에 즉시 배차라는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랑 체크를 안 했을 때 차이가 생깁니다. 자, 우선 체크를 안 했다고 가정할게요. 체크를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콜창이 이렇게 있죠. 출발지, 도착지, 이렇게 있습니다. 거리, 이렇게 콜창이 되어져 있죠. 쭉 되어져 있어요. 콜을 잡으실 때는 도착지 여기 부분을 클릭하면 콜 안 잡힙니다. 출발지에는 여기를 클릭해야지 콜이 잡혀요. 콜이 잡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했었을 때 즉시 배차를 설정이 안 되어져 있으면은 콜창이 뜨고요. 콜창이 뜨고 이 아래 배차받기라고 한 번 더 나옵니다. 배차받기. 이 버튼 하나 더 나와요. 닫기가 있고요. 이랬을 때 이건 무슨 얘기냐? 콜을 잡을 때 두 번 클릭을 해야 돼요. 여기 클릭을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 이게 떴을 때 아직 나한테 이게 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콜 자체가 배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콜 내용을 보고 배차받기를 한 번 더 눌러야지만 나한테 배정이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콜량이 매우 없죠. 그리고 콜 잡는 게 완전 전쟁이죠. 뭐 0.1초, 뭐 1초 이내에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즉시 배차 체크를 안 하고 체크 안 한 상태 콜을 잡으면요, 한 번 클릭하고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야 되는데 여기를 누르기 전에 그 콜은 빠집니다.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은요, 필수로 쓰시는 게 맞아요. 필수로. 현재는 무조건 써야 된다. 이게 초보일 때는 여기를 클릭해놓고 쓰면은 이제 배정이 되고 10초간 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콜창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은 클릭을 눌렀다가 또 빼고 나면은 나중에 뭐 페널티를 먹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로지가 하루에 두 번 그걸 취소를 하면은 30분간 정지 먹는 페널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를 클릭을 안 하고 즉시 배차를 사용 안 하시는 초보분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요즘은
무한으로 할 수 있죠. 무한으로 할 수 있지만 이제 5번까지는 상관이 없고 5번이 넘어가지면 100원씩 차감되는 페널티가 생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걸 체크 안 하고 하면은 콜 자체를 잡기 힘들다 하기 때문에 즉시 배차를 무조건 체크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즉시 배차를 체크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를 클릭했잖아요. 콜 잡는 걸 클릭 한번 하시면은 이 상단에 10초부터 해서 카운트가 1초에서 0초까지 10초간 나한테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를 클릭하고 콜을 잡았을 때 이미 이 콜은 10초 동안 내 거예요. 내 거가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10초 동안에는 다른 기사님이 배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전자랑 다르죠. 이 전자는 내가 여기 클릭했었더라도 콜창을 내가 보고 있지만 나한테 배정이 안 된 상태. 즉시 배차를 체크해 놓으면은 클릭하면 나한테 10초 동안 이건 일단 내 콜.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10초 동안 일단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내가 가겠다 하면은 승인을 눌러서 수락을 눌러서 콜을 내 걸로 배정을 아예 받는 거고요. 근데 봤을 때 이거는 갈 게 아니다. 도착지가 너무 뭐 오지라든지 단가가 안 맞는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취소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취소 누르시는 게 하루에 5번까지는 상관이 없고요. 5번이 넘어가지면 6번째부터는 한 콜당 100원씩 페널티를 받습니다. 자, 100원씩 페널티를 받지만요, 우리는 콜을 잡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 쓰시고 콜을 안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배차를 받아놓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초보분들은 이제 저 정도만 돼도 딱 콜창을 보잖아요. 10초간 보면은 그 중에서 딱히 다 보여요. 경유가 껴있는지 안 껴있는지, 착지가 어딘지 딱 보는 순간 여기는 잡으면 안 된다. 단가를 딱 봤을 때 이건 잡으면 안 된다. 이게 보입니다, 눈에. 그래서 취소를 바로 누르면 돼요. 근데 이게 1년차가 아직 안 되신 분들도 1년차 6개월, 8개월, 10개월 이 정도 되셔도 그 짧은 시간에 이게 안 보입니다. 글자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수락을 누르는 게 맞습니다. 수락을 누르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는 거죠. 티맵으로 거리 한번 보고 운행 시간 보고 요금 확인해 보고 도착지가 오진지 갈만한 곳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가면 안 되겠다는 콜이라고 생각이 들면요, 그때 상황실 전화 거셔서 죄송한데 콜 좀 빼주세요, 잘못 잡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초보분들이 이걸 잘 모르세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잡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안절부절 하다가 마지막 돼서 몰라서 그냥 취소를 누른 경우가 있고요. 혹은 안절부절 하다가 콜을 잡았는데 오지로 가는 콜이야. 그런데 그냥 수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상호실 전화 걸어서 취소를 하면은 안 되는 줄 알고 있어.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호실 전화 걸어서 취소는 뭐 10번이고 100번이고 해도 상관없고요. 상호실에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기사님들 전화 걸어서 죄송합니다, 잘못 잡았습니다, 콜 좀 취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전화하는 게 그냥 통상적입니다. 통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다 하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콜을 일단 잡았으면 10초 동안 다 못 봤다 그럼 일단 수락을 누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판단을 해서 전화 걸어서 취소 요청을 하면 된다. 대신에 취소 요청을 하는데요, 그거를 막 5분 있다가 10분 있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 보통 3분 이내까지 3분 이내, 빠르면 1분 이내, 1분이면 충분히 다 봅니다. 한 1, 2분, 2, 3분 내에 전화 걸어서 취소 요청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즉시 배차 무조건 체크라고 쓰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번에 이제 자동 배차와 일반 배차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지에서 기본적으로 콜을 잡기 위해서는 이것 세팅이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로지를 깔고 나서요, 한 달 정도를 이 잡의 도착지 설정 이건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콜지 들어가서 난 왜 이렇게 콜이 안 들어올까? 남들은 다 잡고 나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혼자 콜을 못 잡을까? 이렇게 한 달 동안 하고 있다가 한 달 지나고 나서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핸드폰을 못 만지는 것도 아니고 어플 같은 거 봤었을 때 그 어플을 잘 파악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알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잡의 도착지 설정하는 이 버튼 자체가요 말도 안 돼. 우리 제가 이제 여기 띄워드릴게요. 지형 옆에 보면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내 위치가 나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위치가 써져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야지 이걸 설정하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보통은요 어플이 이렇게 있으면 저희 상단에 뭐 메뉴 있고 뭐 환경 설정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버튼이 있죠. 여기 버튼 중에 하나,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게 돼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만 사람이 거기 클릭을 해보고 뭐가 있는지 보고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버튼이 아니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무슨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숨겨놓은 느낌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이렇게 숨겨놨어. 그래서 초보분들이
아무런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떤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한 달 동안 이걸 모르고 다녔어요. 예. 자배 설정한다는 것 자체를 아예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콜을 못 잡죠. 예. 이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 치면 여기 이제 설정 클릭을 해요.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왼쪽 하단에 자배 도착지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흔히 말해서 자배 설정 아니면 목배 설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적지 배차 설정한다고 표현하고 자동 배차 설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 뒤에 또 같이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메인 창에서 우측 위쪽에 보면은 약간 뭐 자주색, 약간 붉은색 비슷하게 자동 배차라고 써져 있는 데가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일반 배차로 바뀌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자동 배차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건 뭐냐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배 설정을 저희가 해놨잖아요. 자배 설정 해놨을 때 그거에 성립되는 콜이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콜이 띄워준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들어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초 동안은 내 콜이 되는 거예요. 내 콜이 돼서 다른 사람이 콜을 못 잡습니다. 10초 동안.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동 배차를 저희한테 꽂아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고 가장 좋은 기능입니다. 로지에서 콜을 잡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일반 배차로 놔둘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보통은 무조건 자동 배차를 세팅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일반 배차로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해놓냐, 연말에 강남을 들어갔어요. 그럼 콜이 어떻게 써요? 뭐 말도 않게 많이 터져서 막 바닥에 막 몇십 개씩 깔려 있습니다. 그럴 때 자동 배차를 해놓으면은 이게 계속 들어와. 계속 들어와서 다른 짓을 아예 못합니다. 콜마노 창을 본다든지 다른 창 보지도 못하고 로지 창도 보지도 못해요. 그럴 때만 우리가 일반 배차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럴 때만. 아니면 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콜이 금요일날 뭐 완전 피크 시간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콜이 막 넘쳐난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겠죠. 자동 배차가 너무 계속 들어와. 그래서 내가 아무 짓도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핸드폰이요. 그럴 때만 일반 배차로 바꾼다. 나머지는 이것도 무조건 자동 배차로 세팅하고 다니는 게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가요, 자동 배차로 우리한테 콜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동 배차 콜이 들어오면은 콜처럼 이렇게 있으면 제일 상단에 이렇게 두 줄 들어옵니다. 두 줄 들어오면서 제일 앞자리에 자대라고 써져 있어요. 자대라고 써져 있고, 이게 3초간 있어요. 3초간 자대라고 써져 있고, 그 다음번에 3초가 지나면은 요게 어떻게 바뀌냐, 자동이라고 글씨가 바뀌어요. 3초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10초간 저희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자동 배차가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로지에서 그 조건이 성립이 됐을 때 1km 반경 내에 그 지역을 설정한 사람한테 콜을 먼저 줍니다. 먼저 주는데, 자, 1번 기사님한테 먼저 줬어. 1번 기사님한테. 자, 1번 기사님한테 줬을 때 이분이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잡는다는 가정이 생겼을 때 이분이 안 잡아. 만약에 1초부터 시간이 지나서 7초까지 갔다. 그럼 이제 3초밖에 안 남았잖아. 3초 동안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겠죠. 3초가 남았을 때 2번 기사님한테, 두 번째로 줄 기사님한테 자대라고 써져서 들어옵니다. 콜이. 자대. 자동 대기. 자, 3초 있다가 너한테 이거를 자동 배차 줄 건데 미리 보고 있어. 3초간 미리 보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로 자대라고 써서 줍니다. 자, 이때는 이 콜을 잡을 때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자대일 때는 아무리 클릭해봤자 콜은 안 잡혀요. 어떤 분들은 막 눌러. 계속 눌러. 왜 안 잡혀? 잡혀라 막 이래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대일 때는 아무리 눌러도 안 잡히는 거. 그리고 3초가 지나고 나면 이게 자동으로 바뀌면서 10초간은 저한테만 보여지는 겁니다. 10초간은 내 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대일 때는 그냥 보고 있으면 돼. 3초 있다 나한테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자대가 끝나고 3초가 지나고는 자동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나는데 10초 동안 보면 돼요. 보다가 내가 가야 되겠다 하면 그때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은 나한테 잡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막 이렇게 클릭하실 필요 없어요. 편의점 앞에나 다른 데 가서 보면은 어떤 분들 로지 잡을 때 그냥 막 눌러. 그 위에를 계속 누르고 있어.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또 어떤 분은 이래요. 콜 들어왔는데 뺏겼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뺏기는 게 아니에요. 자대로 들어왔다는 거는 내가 2번 기사일 때는 1번 기사님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사님이 7초까지 안 잡다가 8초, 9초, 그러니까 나한테 1초, 2초 지났을 때겠죠. 8초나 9초일 때 이분이 잡았다. 그럼 저는 자대였다가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분이 잡아가는 겁니다. 제가 못 잡고 뺏기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1번 기사님한테 먼저 기회가 10초 동안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분이 8초나 9초나 10초 딱 되려고 했을 때 잡으면 나한테는 자대로 들어왔다가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내 코로 들어오지 않는 거다. 뺏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로지의 자동 배차는 뺏는 게 아니에요. 뺏는 게 아니고 무조건 자동 대기로 들어왔다가 자동으로 바뀌는 거다. 요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몰라서 엄청 막 터치펜으로 막 누르고 손가락으로 막 갤럭시 하듯이 막 눌러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빠졌을 때 내가 못 잡은 게 아니라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1번 기사님이 그냥 늦게 잡으셨구나. 늦게 잡고 나한테 자대 들어왔다가 자동으로 안 넘어왔구나.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3초간 기다리면 자대에서 자동으로 넘어오면 그때는 10초 동안 그냥 여유롭게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막 1, 2초 남았을 때는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때도요. 너무 성급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전에 즉시 배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초간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8초, 9초 남았다는데 다 못 봤다. 그럼 일단 수락을 누르면 됩니다. 일단 수락 누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똑같습니다. 콜 전체적으로 보고 운행 시간이나 도착 시간 다 확인하고 요금을 확인한 다음에 갈만한 콜이다 하면 수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갈만한 콜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면 그때 그냥 성화실 걸어서 죄송합니다. 콜 좀 빼주세요. 잘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빼요. 요거 전화 드릴 때도 막 주저주저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상담원님 죄송한데요 제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 바빠. 콜센터 상담들도 그 피크 시간 때문에 바쁜데요. 콜 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전화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네 빼드릴게요 이러신 분도 많아요. 그렇게 편하게 전화 드리면 된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동 배차가 어떤 조건일 때 나한테 들어오는지 그리고 세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동 배차의 기본 첫 번째 조건은요 거리입니다. 거리. 콜이 1km 반경입니다. 1km 반경 내에서 내가 설정한 자동 배차 자배의 도착지 설정을 한 지역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로지는 로지 어플 하나당 2개의 자배를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안산 사람이면 안산, 수원 이런 식으로 두 군데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2개 지역이 안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안산, 시흥, 광명 이런 식으로 묶어져 있어요. 뭐 안양, 군포, 의왕 이렇게 묶어져 있고요. 수원, 뭐 오산, 화성 뭐 이런 식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몇 개 지역이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지역 설정을 어플 하나당 2개씩 세팅할 수가 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로지를 2개, 3개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저께 어플 세팅법에서 말씀드렸죠. 관내 콜만 타시는 분들은 로지를 하나만 쓰면 된다. 왜냐면은 내가 외부로 나갈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 배차를 그냥 내 지역만 설정하고 다니면 되시겠죠. 굳이 다른 데 나갈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전업대리 하면서 서울 경기를 다 타고 다닐 거다 이러면 적어도 2개라고 말씀드린 게 한 개는 내 관내, 한 개는 뭐 설정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데 설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탁송까지 하면서 아예 광역으로 탄다. 그 전업으로 하면서 이렇게 탄다. 이럴 때는 3개를 다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목적지 배차를, 자동 배차를 내가 지역을 더 많은 곳 세팅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나한테 이제 들어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로지를 2개, 3개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초보자분들이 로지를 1개 쓰면서 이 자동 배차, 목적지 배차를 하나도 안 걸어놨다. 그럼 콜 들어올 확률은 콜지 들어와서는 지극히 낮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산에 고전 신도시 이런 데도 보통 뭐 90명, 100명씩 있어요. 인계동 뭐 130명, 150명씩 있죠. 강남 마찬가지고 뭐 라페스타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50명이 넘어가는 콜지 들어갔을 때는요. 목적지 배차, 자동 배차 설정을 안 해놓으면은 나한테 콜은 안 들어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들어오는 콜들은 뭐냐? 남들이 다 안 잡는 콜들. 그 콜들이 최후순위로 들어오는 거지 우선순위로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배가 들어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이 순서가 조금 복잡한데요. 요거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여기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자배를 걸어놓은 기사님한테 들어가겠죠. 자동 배차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강남을 걸어놨다. 근데 강남 콜이 떴다. 그럼 저한테 들어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자배 설정을 안 한 사람.
안 한 사람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 세 번째가 뭐냐? 다른 지역을 자배 설정 걸은 사람. 다른 지역. 다른 지역 설정. 자, 여기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부분.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만약에 제가 안산에서 2천 가는 콜을 쳤어요. 2천. 예, 2천 가는 콜은 흔하진 않죠. 흔하지 않고 안산에서 2천을 자배 설정을 걸어놓는 기사님들 많지 않습니다. 예, 많지 않겠죠, 당연히. 자, 그런 상황일 때 저는 만약에 자배 설정을 안산하고 수원을 걸어놨어요. 예, 안산 수원을 설정을 해놨어. 예, A라는 기사는. 근데 B라는 기사는 설정을 안 해놨어. 자배 설정 안 해놨어요. 안 해놨으면 자, 이 2천 가는 콜은 자배 설정을 해놓은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한 사람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안산에서 제가 고단 신도시가 아니라 기사님 한 20명 있는 콜지라고 생각을 할게요. 뭐 신길동이나 뭐 선부동이나 그렇게 많지 않은 기사님 20명, 30명 있는 콜지에 제가 대기하고 있는데 2천가는 콜이 떴다. 자, 첫 번째는 2천가는 자배 설정 해놓은 기사가 만약 있다는 가정이 있으면 이 기사한테 무조건 첫 번째 들어갑니다. 근데 20명 중에 2천가는 곳을 아무도 설정 안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도 설정 안 했다는 가정이 생기면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중에서 20분이 계시는데 19명이 전부 다 자배 설정 걸어놨어. 어떤 분은 강남, 어떤 분은 뭐 수원, 어떤 분은 평택, 뭐 천안 이런 다 걸어놨다고 가정해볼게요. 근데 저만 만약에 자배 설정 안 걸어놨다. 그러면 이 순위는 자배 설정을 안 한 사람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은 안산, 수원, 천안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사람들이 3순위입니다. 3순위.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로지를 하나 쓰면서 자배 설정을 만약에 수원이랑 오산이랑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그럼 저한테는 첫 번째 우선권은 있지만 두 번째 우선권은 자배 설정 안 한 사람한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되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로지를 3개를 쓰잖아요. 로지 A, B, C라고 표현할게요. A, B, C라고 표현하면은 A랑 B는 자배 설정을 걸어놓고요. C는 항상 안 걸어놔요. 항상 비워놓는다. 자, 왜 그러냐? 자, 제가 만약 평택을 들어갔어요. 평택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홍성콜이 뜰 수도 있고 청주콜이 뜰 수도 있고 당진콜이 뜰 수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예. 그랬을 때 뭐 예산콜이 뜰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아무도 자배 설정을 안 걸어놓은 지역이 뜨면은 그거는 2순위인 자배 설정을 안 걸어놓은 상태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콜을 잡기 위해서 하나는 비워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로지 3개 쓰는 사람들은 로지 3개를 전부 다 자배 설정 걸어놔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는 비워두는 게 훨씬 더 콜 잡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어디 가는 콜이 뜰 수도 있잖아. 예, 그리고 거기를 단가가 좋으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로지 2개 쓰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지 2개 쓰는 분들도 로지 2개를 다 자배 설정 걸어놓는 것보다는 하나만 걸어놓고 하나는 비워놓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써보시면은 로지 2개 쓰시잖아요? 그럼 하나만 자배 걸어놓으면은 하나는 비워놓는다 그러면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납니다. 예, 뭔가 부족해. 그래서 일을 좀 하시다가 좀 더 고수로 올라오시면은 로지를 3개를 다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자배 설정을 더 넓게 우리가 세팅을 해놔서 나한테 콜이 들어올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3개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자배는 예를 들어서 뭐 3분 동안 그럼 180초죠. 180초 동안 18명한테 자배를 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무도 안 잡으면 일반 배차로 바뀐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거리도 1km 반경이 기본이지만 300m, 600m, 그 다음에 1km 이 가까운 순서로 먼저 배정을 해준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사진을 로지 사진을 찍는 게 있습니다. 자기 프로필 사진을 찍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안 찍은 사람보다는 사진 찍은 사람한테 우선순위를 준다 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로지 콜을 탄 다음에 1시간 이내에는 우선 배정을 해준다 등등 해서 로직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 다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어떤 게 더 우선순위고 어떻다 이렇게 쭉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요걸 다 설명하려면 요것만 가지고 따로 제가 영상을 심화학습 해가지고 나중에 이 고수 단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요걸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로지에서 자동 배차가 있고 요번에 새로 나온 올인원이 있죠. 올인원. 자, 올인원이 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자동 배차가 먼저 들어올까요? 올인원이 먼저 들어올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A라는 기사가 자동 배차로 목적지를 제가 안산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안산 세팅해놨고 또 B라는 기사는 자동 배차 설정 안 하고요.
올인원에 안산이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B라는 기사는. 그랬을 때 안산콜이 떴어. 그럼 자동 배차를 걸어놓은 상태에 먼저 주냐, 아니면 올인원을 세팅한 사람한테 먼저 주냐,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모르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요건 제가 이제 본사 담당자분하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본사 담당자한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자동 배차가 우선입니다. 자동 배차가 우선이다. 자, 본사 담당자한테 얘기 들은 걸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자, 로지에서는 이 올인원에 대한 로직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선 콜이 들어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 배차 3분 동안 18명한테 콜을 먼저 돌립니다. 자, 물론 18명한테 안 돌아가게 하는 거가 태반이에요. 기사가 만약에 20명 있는 데다, 그럼 거기서 1km 반경 내에서 거기를 설정하신 분이 3명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3명한테 돌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게 자동 배차라는 개념인데, 이 자동 배차가 돌고 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일반 배차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일반 배차로 떨어지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창 바닥에 떨어지는 걸 일반 배차로 표현합니다. 자, 일반 배차로 표현하는 건데, 올인원은 우리가 세팅해놓은 값, 지역과 거리, 금액, 이건 세팅을 하죠. 이 지역과 거리와 금액이 맞아 떨어지는 콜들 중에서 일반 배차로 들어온 콜들 중에서 그거를 지지기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기본적인 올인원의 정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올인원은 자동 배차일 때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 콜이 들어왔을 때 자동 배차로 돌고 있을 때는 올인원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동 배차로 돌다가 자동 배차로 끝나고 아무런 기사님들이 아무도 콜을 안 잡았을 때 이게 일반 배차로 변경이 되고요. 일반 배차로 변경됐을 때 그 설정한 기사님이 세팅한 값이랑 부합을 하면은 그게 이제 올인원으로 콜을 잡아준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게 정리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올인원보다 자동 배차 지역 설정을 해서 잡히는 게 먼저 우선적이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악남님, 근데 저는 지역 설정 해놓고 올인원도 같이 해놨는데 자배로 들어오는 경우보다 올인원 콜을 잡는 경우가 더 많던데요?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많은 이유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콜을 잡을 때 콜지가 있죠. 자, 이렇게 박스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게 고잔 신도시 박스. 고잔 신도시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자, 안산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는데, 자, 로지의 자동 배차의 기본 조건은 뭐예요? 거리가 1km입니다. 1km. 자, 1km 반경이면 한 박스 이렇게 쌓으면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콜은 이 안에서만 나오냐? 그렇지 않죠? 만약 여기 있는 뭐 대림 아파트에서 콜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거리가 뭐예요? 2.5km. 우리가 1km에 있는 콜만 잡는 거 아니니까요, 장비 기사님들은요. 그랬을 때 이 콜이 뜨면은 이 아파트 반경 1km에서 목적지 배차, 자동 배차 걸어오는 기사님은 아무도 없을 확률도 꽤 있습니다. 이런 콜 잡을 때는 올인원은 거리를 기본적으로 5km 해주죠. 물론 5km 이상 할 수 있습니다. 10km, 15km, 20km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일단은 5km 방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런 콜들이 뜨면은 올인원이 잡아준다는 거예요. 왜? 자동 배차에서 이 아파트에서 뜨는 콜은 자동 배차에서 배정되는 기사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외곽에서 나오는 콜, 아니면 우리가 어디 도착지 떨어졌을 때 콜지에는 기사님들이 많지만 일반 사람 사는 데는 기사님들이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근처에서 뜨는 콜들이 내가 반경을 3km 놔뒀으면 3km에 있는 콜들이 올인원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하기 때문에 올인원 현재 제가 말씀드렸죠. 로지 쓸 때는 필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자동 배차 쓰는 거 당연한 거고요. 올인원도 같이 탑재해서 써야지만 내가 도착지 떨어졌을 때 그런 콜들을 바로 잡아서 콜 탈 수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필수라고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요, 로지를 쓸 때 콜을 잡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기본. 뭐 고수들만 쓰는 방법 이런 게 아니에요. 로지 쓸 때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초보이신 분들은 당연히 모를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죠. 처음에 한 달 동안 자동 배차하는 것 자체를 몰랐다고요. 완전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한 달 동안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맨날 말도 안 되는 바다에 떨어지는 똥콜만 타고 다녔었던 거죠. 자, 역시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재 초보 기사님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처럼 똑같이 그런 콜을 잡고 다니시는 경우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이 기본적인 방법은 알아야지만 콜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기본으로. 로지를 쓰시면서 초보 기사님들이 로지 한 개만 쓰시면서 자동 배차도 안 걸어놨어, 올인원도 안 써, 바다에 떨어질 거 하나도 없죠. 야, 이거 로지 이게 뭐야? 단가 다 그지 같기만 어떻게 쓰라는 거야?
야, 카카오만 타야 되겠네. 이건 완전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이 기본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자동 배차도 안 걸었고 오리온도 안 쓰잖아요. 콜을 잡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타는 콜들 중에서 자동 배차랑 올인원으로 들어오는 거 말고는요, 그 외에 바닥 찍어서 타는 콜은 단 한 콜도 없습니다. 근래는 올인원이 나오고 나서는요, 그냥 바닥에 있는 콜을 찍어 탄다? 이런 콜은 요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 요즘 제가 한 콜도 안 타잖아요. 바다에 떨어지는 콜은 제가 탈 콜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카카오는 아예 안 타고 못 타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자, 한 가지 저는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이거 말고도 콜을 더 잘 잡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더 잘 잡는 방법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방문 교육을 하고 있죠. 방문 교육 오셨을 때는 다른 교육 하지 않아요. 왜냐면 서로 오신 분도 멀리서 오셨고 저도 마찬가지고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전체적으로 다 공개될 수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유튜브로 다 공개를 해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오셨을 때는 콜을 더 잘 잡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 방법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삥콜 2콜 더 탈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오셨던 분들 지금 매일같이 해서 벌써 막 4, 50명 정도 교육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막 5년차, 6년차 되신 분들, 저희 소속 기사님들 중에서 제가 이 방법을 얘기를 하잖아요. 알고 있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 고수고 뭐 오래도 다 필요 없어요. 방법을 알고 모르는 거는 그거랑 제가 봤을 때 다른 접근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요,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대리일이나 탁송일을 할 때요, 일을 잘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 잘하는 기본은 콜을 잘 잡는 겁니다. 내가 콜질을 잘 알고 뭐 손님을 잘 대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능력이 있겠죠. 능력치가 그 많은 능력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콜을 잘 잡는 겁니다. 이 능력치가 가장 중요해요. 그럼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방법들을 아는 것과 콜을 더 잘 잡는 방법을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탁송 콜을 잡을 때요. 자, 올인원에 나왔죠. 자, 올인원에 나왔지만 뭐예요? 탁송 콜은 올인원 현재 기본은 5km 반경에서 콜을 잡게 해준단 말이에요. 거리를요. 근데 탁송 콜 5km 안에서 잡을 수가 있어 없어요? 탁송 5km 안에서 콜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원, 뭐 평동, 그죠? 고색동, SK 부연이나 이런 데 가서나 뭐 5km 방향 잡을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니면서는 5km 방향 놔둬서는 콜을 잡을 수가 없다. 자, 어떤 분들은 올인원이 탁송 안에 못 잡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탁송 잡을 수 있습니다. 탁송 잡을 수 있고 5km 반경 아니고 10km, 20km, 30km 반경까지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이게 현재 버그인지 모르겠어. 저는 이 방법이 쓰는 게 희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내일은 이제 올인원 활용하는 방법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거 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에서 공개는 안 해드리고 못 해드립니다. 왜냐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정보라는 거가, 제가 이제 카카오 하면서 느꼈어. 정보라는 거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버리면 그건 정보가 아니야. 그건 더 이상의 정보가 아니야. 오히려 모두가 가난해지는 정보가 되더라고요. 하기 때문에 좀 더 일을 잘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소속 기사님들 저도 뭐 저희 식구들 먼저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소속 기사님들한테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공지해 드리고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도 탁송을 하시는데 지금 당장에 이게 안 돼서 불편하다, 이런 것들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소속 기사님들 한해서는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렵지 않은 방법이니까요, 빠르게 답변 드리고 그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외에도 탁송하시는 분들은요, 탁송하시는 분들 가장 지금 어려워하시는 게 콜을 어떻게 잡아요? 아무리 봐도 콜이 없는데요. 악란님 콜 어떻게 잡으세요? 말씀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그냥 알려드리겠죠. 말씀을 드리면 콜을 잘 잡는 방법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 5년차, 6년차 되시는 분들 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제가 콜을 잡는 방법과 다릅니다. 무조건 달라요. 제가 뭐 다른 유튜버님들 보고 이렇게 딱 보잖아요.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유튜브는 다른 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나 콜 잡는 거나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내가 쓰는 방법과 똑같이 잡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쓰는 방법과 다르게 못 잡고 있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제대로 그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이것도 극히 드뭅니다. 탁송 뭐 5년차, 6년차 하셨어도 제대로 콜을 못 잡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들 저를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쭉 필드에서 일하는 영상 많이 보셨잖아요. 보셨을 때 다른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콜을 잘 잡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방법을
혼자 터득하고 알아낸 거겠죠. 누구한테 저도 배운 게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 시도하고 저 시도하고 하다가 이제 알아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탁송을 스타트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니면서 마찬가지예요. 콜 잘 잡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현재 올인원이 나왔어요. 올인원이 나왔는데 이 올인원을 제가 봤을 때 100% 완벽하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봐서 한 50% 활용하는 것 같아. 일반 기사님들이요. 자, 제가 내일 100% 활용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서 올인원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몇 가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린 분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공개해서 내일은 올인원 잘 쓰는 방법, 이것만 잘 써도 로지로 콜 잡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핵심적인 게 몇 가지가 있어. 핵심적인 게 이 핵심만 알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을 제가 잘 정리해서 내일도 좋은 교육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제가 꾸준하게 교육 영상 올리고 있으면서요,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방문교육 오셔서 교육 받으신 다음에 다음날 바로 앙나님 정말로 좋은 교육이었고 말씀 주신 방법대로 하니까는 하루에 매출이 5만원이 바로 올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 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실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다릅니다. 콜 잡는 법 방법 자체가 달라요. 완벽하게 다른 방법을 쓰기 때문에 매출이 하루 만에 바로 5만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한 달에 무조건 50만원에서 100만원 실수로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초보 기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 주셔서 이미 다른 데 가입을 했었는데 상담해주고 설명해주는 게 너무 말이 안 돼요. 이런 말씀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말씀을 그전에 드린 적이 있지만 그 사무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말씀 들어볼게요. 대리 사무실에서는요, 기사 한 분이 가입을 하면요, 관리비를 한 달에 3만원을 받아요. 통상적으로요. 뭐 15,000원 받는 데도 있고 뭐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싼 데는 비지떡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에요. 왜냐면 15,000원 받는다, 아니면 안 받겠다 막 이래 버리잖아요. 그럼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뭐 아무런 도움도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3만원을 관리를 받는데 3만원 관리를 받아서,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만 해도 어때요? 몇십 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런 게 우리가 1부터 10까지, 아니요, 1부터 10까지도 안 돼. 1부터 100까지가 있어요. 100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반 대리 사무실에서 관리비 3만원 받고 기사님, 초보 기사님들이 이거 몰라 저거 몰라 모를 때마다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어떻게 해야 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 관리자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 교육 영상 찍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해도요, 만약에 몇십 분, 몇백 명의 대리 기사님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벌써 영상 찍어서 말씀드린 거에도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앞으로도 몇십 시간, 몇백 시간을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한 명 한 명씩 30시간, 50시간, 100시간을 언제 다 설명하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리회사들이 뭐 잘못되고 뭐 형편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가 사무실 운영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거는 물리적으로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는 일요일날 시간을 내서 하루에 뭐 7, 8명씩 뭐 5, 6분씩 계속 교육을 해왔었죠. 근데 그마저도 너무 힘들어요. 매일같이 3시간, 4시간. 근데 그것도 교육을 다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대리 교육만 했을 때도 한 4시간 정도 하고요. 탁송 교육할 때 4시간 하고 카카오 교육할 때 4시간씩 합니다. 근데 그 4시간도 완전히 응축시켜서 다 설명드리는 것도 아니야,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교육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초보 기사님들은 제가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영상 찍는 것들을 잘 따라오시면서 하나하나씩 잘 정독하시고 잘 배우시면은 빠른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1월 마지막 주에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이었는데요. 제가 교육을 하면서 콜창을 보니까요, 콜량이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아요. 이제 벌써 이제 연말 이제 느낌이 살짝씩 오는 느낌이죠.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콜이 많다는 거는요, 뭐 당연히 이제 연말로 들어가는 시즌이니까요. 근데 내일하고 모레, 목요일하고 금요일도 오늘 콜량이 이 정도 나왔으면은 내일하고 모레도 콜량이 굉장히 좋을 거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은 완전 특수죠. 대리의 가장 성수기 특수입니다. 특수. 물론 아주 옛날보다 좋지는 않겠지만
근래에 비하면은 무조건 가장 좋은 시즌이기 때문에 특히나 초보 기사님들은 일을 빠르게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배워서 12월달 한 달은 좋은 매출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력 있으신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12월 한 달 또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해가지고 좋은 매출 내실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도 그렇고 내일 모레 다 일을 나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나가면 또 매출이 나쁘진 않으니까요. 이 정도 플랜 있으면요 매출 내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사무실 업무가 월말 되면 또 할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굉장히 많아져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일을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만약에 나가야 되면 또 여러분들한테 필드 나가서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는 걸로 하고요. 혹시라도 못 나게 되면은 또 좋은 교육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이 많을 때니까요. 화이팅해서 열심히 일하시고요. 항상 안전운행 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면서 좋은 매출 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